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요즘 이 웹툰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K 콘텐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웹툰 얘기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웹툰이 원작인 영화, 드라마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계속 선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만 좀 추려주시죠. 작년에 아마 K 콘텐츠로 가장 큰 성과를 본 작품이 그 무빙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 작품이 대표적으로 강풀 작가가 썼던 웹툰 원작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영화로도 상영된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사실은 웹툰 원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웹툰 원작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게 주로 OTT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돼서 최근에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DP라든지 이게 시즌 2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다 이제 웹툰 원작으로다가 된 거고요. 지금은 지상파들도 상당히 많은 웹툰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뭐 단적으로 지금 KBS에서 월화에 하고 있는 환상연가 같은 경우도 이 웹툰 원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상물이 제작된 건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그 만화가 이전에 이제 웹툰 이전에 만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 원작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좀 제작이 됐었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작가가 허영만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허영만 작가가 한 작품들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이렇게 소재 변환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뭔가 디테일한 어떤 취재 기반으로다가 작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건데 웹툰으로 들어와서는 1세대 웹툰 스타 웹툰 작가라고 얘기하는 이제 강풀이 그걸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부터 웹툰 원작이 뭔가 성공을 하면 이걸 드라마화하기도 하고 영화화하기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 강풀 작가가 했던 영화 작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성공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성공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강풀 작가가 워낙 웹툰에 최적화된 콘텐츠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웹툰은 좀 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잖아요. 이게 만화책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롤하면 어떤 회차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한 회가 그림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밑으로 계속 스크롤해야 실제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뒤에서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그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툰에 최적화된 그림을 워낙 하다 보니 이거를 영화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조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윤태호 작가가 등장을 하면서 이끼 같은 작품이라든지 또 내부자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웹툰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작품도 기억하시죠. 그때도 그 작품이 아마 웹툰 원작으로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웹툰 작품이 드라마화하거나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한 흐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나 드라마화하기 좋은 스타일로 웹툰이 나오기 시작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웹툰을 영화, 드라마로 잘 각색해서 그런 걸까요? 아마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툰은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상화 작업할 때 항상 스크립트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림으로 미리 그려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영상 하기 전에 이런 연출을 할까, 이런 구도로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짜거든요, 감독분들이. 근데 이런 게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영상화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웹툰이기 때문에 사실 영상으로는 처음부터 시도하기 어려운 소재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잘 많이 활용 안 했던 뭐 SF 장르라든지 또 뭐 크리처물이라든지 뭐 좀비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영상화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제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는데 거기서 시도가 돼서 일정 부분 뭔가 성공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영상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툰 등장이 사실은 이 영상, 한국 K 콘텐츠의
그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효과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제 흥행 공시도 좀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장르물이라는 건 장르물이 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장르물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흥행 공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 머릿속에 좀 떠올리는 그 어떤 그림들이 있거든요. 좀비 장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막 등장을 했다가 나중에 뒤에 들어가 보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좀비들이 늘어나고 위기에 몰린 어떤 주인공들이 이걸 이제 깨쳐나가고 싸워 나가고 하는 이런 서사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대중들이나 이제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코드를 딱 읽는 거거든요. 딱 나오면 저렇게 진행이 됐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계로 좀 지목된 부분도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시즌 2로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시즌 1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세계관 자체가 웹툰에서 거의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신선하죠. 없었거든요. 신선하고 자체가 그다음에 신선하죠. 네. 거기 이제 주인공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즌 2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희석돼 버려요. 그리고 신선함이 좀 반감돼요. 맞아요. 그리고 원작에 없는 이야기도 또 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창작이 보통일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원작 팬들이라면 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들도 원작을 안 봤던 분들이라도 시즌 1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예. 시즌 2의 이런 변화들이 반갑지 않은 거죠. 그 영상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SF나 뭐 크리처물 같은 기존에 뭐 시도되지 않던 그 웹툰 소재들까지 좀 네. 영화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소재 시도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먼저 되고 그 소재들이 괜찮다. 이거를 충분히 영상화해도 되겠다. 그러려면 굉장히 큰 버젯의 어떤 이 제작비가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침 그 시기에 OTT 같은 글로벌 OTT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거기서 제작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만 제작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장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포텐셜을 만든 거는 웹툰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우리는 SF물이나 좀비 장르나 크리처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이걸 현실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OTT처럼 조금은 투자 여력이 있는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웹툰이 큰 인기를 얻었다면 이것을 좀 각색을 좀 잘못하면 기존에 이미 뭐 팬덤층이 형성된 네. 상황에서는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도 다 좀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웹툰에 나오는 이 주인공 되게 좋아했는데 예. 이 배우랑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캐릭터를 좀 잘못 해석한 것 같다. 서사가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 이러면 원작의 좀 마니아층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예.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어려운 게 또 뭐냐면 그래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작에 충실하겠다라고 이게 접근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원작하고 똑같잖아요. 또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메이크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게 예. 원작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오면서도 이 영상만의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가미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난관이죠. 어떻게 보면. 어렵겠네요. 어렵죠. 예. 웹툰 원작 작품이 갖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한계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현실성이 있는 서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웹툰이나 웹소설은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무한대로 좀 펼쳐지는 그런 서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표현으로는 좀 날아간다, 스토리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을 갖고 왔을 때 초기에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우리도 뭐 SF나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장르들 시도하면서 이제 대중들도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품의 또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도 완성도로 굉장히 커버를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조금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웹툰 기반으로 한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웹툰은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사실 웹툰의 잠재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예. 사실은 웹툰을 콘텐츠로 보면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근데 웹툰은 콘텐츠가 아니라 시스템이거든요. 온라인에 누구나 내가 나 그림 좀 그리고 싶어. 아니면 그릴 줄 알아. 아니면 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 그러면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웹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신인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포텐셜을 가지고서 영상 데이터로 쓰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 거고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왜 망가라고 해서 일본 예. 만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를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웹툰에 굉장히 많이 빛이 발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망가는 도제 방식으로 그려요. 도제 방식으로 그리면 아무리 개성 있는 작가도 예. 그 도제로 들어가서 막 10년 정도 거기서 이걸 하다 보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거든요. 뾰족한 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웹툰 작가들은 어떠냐면 예. 내 생각을 바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은 좀 못나게 그려도 그 각이 다 살아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까지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만큼 이제 웹툰의 포텐셜이 크다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건 뭐냐 하면 원데이터로 들어간다는 거죠. 원데이터를 만든다. 특히 웹소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더 포텐셜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여기에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 원작이나 이런 것들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나온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대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조기 원작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 그러면 예. 그 IP를 사서 헐리우드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에서도 예. 여기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웹툰 시장이 조금 보편화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한국이 거의 독점하듯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시장이 넓어지려면 뭐 그런 세계적인 개방을 해야 그룹들도 된다. 같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분위기로 가면 예. 훨씬 더 파이도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웹툰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웹툰이 그렇게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비슷비슷한 어떤 톤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좀 식상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사실은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는 훨씬 더 웹툰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지금 좀 풀리면서 그거보다는 영상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또 웹툰이 영상물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웹툰을 보지 않고 영상물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웹툰 기반 콘텐츠와 웹툰 산업의 현주소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